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8월 18일 날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85.40%. 네. 어마어마하네요. 지난 2022년 77.77%보다 네. 뭐 무려 한 8%가 더 올랐네요. 네. 어쨌든 이재명 일극 체제, 네. 유일무이한 단일 체제가 이제 완성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이재명 본인도 85.4%라는 뭐 압도적인 네. 지지율로 됐고 또 눈여겨볼 거는 이제 최고위원들 5명 됐잖아요. 예. 근데 하나같이 이재명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만 순서대로 됐어요. 명배여천가 부르는 그렇죠, 순서대로. 예. 소위 말하는 정봉주 후보가 말하는 이재명 명팔이 했던 사람들만 순서대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명실공히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이제 이재명이 이제 승승장구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도 되고 당도 비명 행사 공천에서 친정 체제 구축하고 본인도 되고 최고위원도 측근의 측근만 다 했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다 했어요. 예. 이제는 내리막 달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리막 달리는. 본인은 대통령 되는 길만 남았다고 할 텐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안 이제 봐야죠. 꽃길만 쫙 깔면 된다. 그래. 탄탄대로 예.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본인의 기대지. 저는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 아, 내리막길만. 예. 그냥 뭐 종착역을 향해서 그냥 급발진, 그냥 추락하는 날개를 아마 날개도 없이 추락할 개연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것은 뭐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별 관심은 없었어요. 김두관 후보가 12.12% 어렸습니다만은 2022년 박용진 후보 22.23%보다도 한 10% 낮았기 때문에 비주류, 비명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나마 정봉주 전 의원 이 사람이라도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제구가 했던 그렇죠. 역할에 뭐 반이라도 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찍히면 죽는다, 애완견만 살아남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는 1등 했잖아요. 예. 네, 1등 했는데 이제 정봉주 화가 난 거죠. 이재명이 갑자기 김민석 후보를 김민세 후보를 자기 차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유튜브에 방송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같은 사람이 1등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뭐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개딸들이 그냥 몰표를 그 김민석한테 줬잖아요. 열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팔이 또 이재명 저래갖고 사석에서 얘기했다잖아요. 이재명 저래갖고 대통령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내가 최고위원 되면은 정말 말 안 가리고 정말 옳은 말을 하겠다. 뭐 합의제거든요. 명팔이들 다 척결해버리겠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딴소리 하면 쉽게 최고위원회 통과가 안 되니까 했는데 그 말을 이심전심으로 저 개딸들이 알아듣고 완전히 그냥 이 찬밥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정봉주는 불행하게도 11.70% 6위로 아깝게 최고위원회에서 탈락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가 18.23% 1등을 했고 정말 망언을 한 전현희는 윤 정권과 싸워서 이긴 전사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6위에서 2위로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준호 요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아나운서 출신인데 그 힘으로 또 명팔이를 해갖고 3위로 올라가 버리고. 김병주 이 사람 사성작분이나 한 사람 맞습니까? 국민의힘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갑자기 괴담을 또 퍼뜨렸어요.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탄핵이 되면 그러려고 김영원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임명을 했다. 한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냥
이 정봉주 덕을 봤네요. 그렇죠. 뭐 좌충우돌 아무데나 총 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이 문재인을 많이 이제 겨냥해서 쏴댔죠. 예, 갈궜죠. 국민의힘도 갔다 오고 뭐 여러 당 뭐 두루 안철수한테도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 예. 어디든지 총을 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속마음을 알 수 있죠. 예, 문재인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 좀 쓰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2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수락연설에서 영수회담도 제안을 했고 대표회담도 또 제의를 했어요. 1+1, 1+1. 이게 두 개나 또 제의를 해버렸네요. 여기에 무슨 꼼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하면서 너무 외골수 전당대회가 됐잖아요. 강성 친명들만 모인 전당대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여권들하고도 좀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중적인 처사죠. 한쪽에서는 윤석열 뭐 김건희 때문에 뭐 사람이 죽었다, 뭐 독재, 뭐 종식, 뭐 저런 해야 된다고 격렬한 비난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회담하자. 이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 뽑을 때도 역대 뭐 과거에도 뭐 여당에 대한 어느 정도 공격은 뭐 했지만 이렇게 아니 권익위원회 그 사람 죽은 거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 부패 덮느라 억울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재명이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은 5명이나 돼요. 5명. 연쇄 살인범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저렇게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카드를 다 들고 있는 거죠. 강성 친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살인자니 뭐 특검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는 영수회담 뭐 양자회담 이런 얘기를 해서 양쪽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진정성이 없는 거죠. 저런 것만 봐도 얼마나 자기 말을 뒤집고 이렇게 잘하는 이중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회담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자 이야기인데 대표회담은 당연히 해야죠. 이제 그렇죠. 여야 양당이 지도체제를 정비를 했으니까 대표회담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또 민생지원금 또 지구당 부활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좀 하자 했는데 결국은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 맞짱을 떼야 하는데 또 한동훈이가 그냥 완전히 패싱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대충 대표회담이라 해갖고 형식이나 갖춰서 한번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영수회담으로 가겠다. 그 꼼수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영수회담에 어떤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여서 하는 회담이다. 그렇죠. 그렇게 개념을 딱 정립해야지 제1야당 대표가 오는 게 영수회담이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난번 같이 이재명이가 갑자기 A4 용지 꺼내가지고 한참 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영수회담을 비겁하게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저는 가능성이 이재명이가 영수회담하고 한동훈하고 양자 대표회담 얘기를 동시에 했잖아요. 그 노림수는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그 알력 분열을 갈라치기를 자꾸 하려는 거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이 자신을 겨냥한 탄핵을 위한 준비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특검법은 민주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국당하고 같이 그거를 제3자 뭐 대법원장이니 이런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면은 뭐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불쏘시개를 떼는 거죠. 너희들 싸워. 이번에도 왜 그 김경수 경남지사 그 복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약간의 그 마찰이 있었잖아요. 뭐 잘 수습은 됐지만 이재명이 노림수는 뭐예요? 둘이 자꾸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딱 제3자 받을게, 대안 받을게. 그렇죠. 해놓으면은 결국은 또 용산하고
싸우게 만들고 예. 또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잘 협의가 돼서 오케이 하면은 저는 이재명이가 또 딴 핑계 대가지고 특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하자고 소리칠 때가 특검이 있는 거지 실제 특검이 되면은 역대 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검사가 사실 지금 검사가 최고지 특검 하면은 검사들을 검찰에서 차출해 오거든요. 근데 예. 특검 오면은 훌륭한 검사들 안 보내줍니다. 안 가죠. 검찰 그 보스들이 똑똑한 애 보여줍니까? 예. 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파견 보내라 하면 제일 일 안 하는 사람들 맞아요. 숫자 채우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특검이 옛날에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특검 그것만 제대로 했어요. 그거는 맨 땅에 헤딩했는데 그거는 김경수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성공을 했어요. 예. 그때도 검찰이 전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악정고투를 그럼 했죠. 이재명이가 약잖아요. 그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자꾸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거지 실제 할 의도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도 한들 별게 나올 게 있겠어요? 예. 최상병 특검법도 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뭐 윤 대통령 통화 기록을 조회해서 뭐 압수했다는데 누구랑 몇 시에 통화했다는 것만 나오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예. 그거 갖고 어떻게 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술수다. 탄핵으로 가기 위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싸워라 싸워. 자꾸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무슨 마치 여의도 대통령이라 된 것처럼 한동훈도 내가 만나주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겠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난다 건다면은 이번에 여야 대표 네. 지도체제도 정비가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도 부르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 3자 회담 하면 됩니다. 그렇죠. 3자 회담. 예. 뭐 원내 교섭 단체니까 예. 3자에서 같이 얘기하는 모습이 좋지. 이재명만 단독으로 또 부르면 그것도 패거리들이 쭉 와서 무슨 짓거리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태질하고 소리 지르는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경호실이 출동해서 좀 조용히 시키면은 또 이틀막이라고 이틀막이라고 또 그러니까 전 상식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오죽했으면은 김건희 보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 여자를 전현희가 전사라, 2등을 했으면 전사. 2등, 그걸 전사라고. 그리고 또 김민석이가 어떻게 1위를 합니까? 이 사람 옛날에 노무현하고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하고 그 경선 붙을 때 노무현 쪽에 딱 갑자기 저 정몽준과 줄 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걸로 그 감옥살이도 하고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철새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1등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어제 수락연설에서 마치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러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는 의제 제한 없이 뭐든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게 먹사니즘이에요. 먹사니즘. 이게 또 일부에서는 막사니즘이라고 또 해요. 25만 원 주자 막 퍼주자 이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뭐 입만 열면 민생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전부 방탄하고 입법 독주뿐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22대 들어와서도 지금 특검 법안을 9개, 탄핵을 7개 이렇게 제출하고 그렇죠. 그동안 한 게 뭐 민생 법안 하나 여야 합의로 정부에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싸움질만 하고 그 뭐 노랑범 뜯고 해가지고 노조 파업이나 부추기는 법이나 했지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한쪽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성장을 뭐 다시 하고 뭐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에 치중하겠다는데 민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인 수사죠. 포퓰리즘의 어떻게 보면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이재명이가 가만 보니까 갤럽에서 그 조사하잖아요.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22%까지 떨어졌어요. 1등은 1등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29% 이렇게 그렇죠. 나오네요. 2년 전에는 이재명이가 2년 전에 당대표 될 때는 적합도 27%였습니다. 근데 20%를 못 넘어요. 못 넘죠. 거기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19%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격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전당대회를 했으면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지금 27%. 국민의힘은 갤럽에 의하면 35%거든요. 8%포인트나 민주당이 떨어져요.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중도층,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자꾸 뭐 민생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죠. 네, 본인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결국 민생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민생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지 않아 갖고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다. 이게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교묘한 수술. 그러면은 자기가 이 정부가 하는 일에 좀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 것마다 윤석열 흔들기. 자기 방탄에만 지금 몰두해 온 게 이재명 2년이고 22대 들어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이 국회 의석이 171석, 뭐 조국당하고 합치면은 190석 가까이 되는데 지금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 독재만 하고 있어요. 의회 독재. 지금 하나 민생 완전히 팽개치고 저런 식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 대표에 재선된 게 저는 멸망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멸망의 시작. 지금부터는 구렁텅이 빠질 일만 남았다. 네, 여태까지 방탄복을 껴입고 껴입었잖아요. 지금 오늘 온도가 거의 35도가 됩니다. 이 더운데 방탄복 껴입으면은 더워서 사람이 살겠어요? 거의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은 거의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